저희 부부는 퇴사 후 3개월간 필리핀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필리핀 어학연수 관련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필리핀 어학연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챕터 나눠져 있으니까 필요하신 내용 있으면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갔다 와보니 추천을 하냐 안 하냐 말씀드리자면 매우 만족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영어 공부도 공부인데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삶만 살아왔던 저희한테는 이 경험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었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물론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얻었고요. 첫 번째,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우리나라 영어학원 대신 해외 어학연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당연히 매일 영어를 사용해야 되는 환경이라는 점이죠. 수업뿐만이 아니고 밖에 놀러 나가더라도 주변에서 영어만 들리고 또 내가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 환경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다양한 국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국적 친구들을 만났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도 많았어요. 저희처럼 30대에 직장 때려치고 온 친구들도 은근히 많았고 60대에 영어 공부 도전한다고 혼자 오신 분도 계셨고 운동선수였는데 해외에서 커리어 이어간다고 영어 배우러 온 친구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필리핀에 영어 공부하러 왔다가 사업으로 이제 필리핀에 자리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평범하게만 살았던 저한테 이런 삶도 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생각하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국내 영어학원에서 공부하는 거랑 다른 특별한 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필리핀이 이런 장점들이 좀 더 극대화되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필리핀 어학원은 수업 시간이 기본 7, 8시간으로 길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선생님들하고 영어로 얘기하는 시간이 많고 또 그만큼 영어에 노출될 수가 있고요. 필리핀 사람들이 대부분 성격이 진짜 쾌활해가지고 저절로 친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룹 수업도 최소 3개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쉽게 친구를 사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친구 사귀기가 힘든 분들도 1인실이 아닌 이상 룸메이트랑 친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영어로 자꾸만 말해야 합니다. 또 무시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비용이 저렴하고 편합니다. 영어권 나라가 아닌 필리핀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필리핀은 어학원 안에 기숙사도 있고 식사까지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물가도 싸기 때문에 확실히 영어권 나라보다는 많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학원 기숙사에서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진짜 편해요. 그러니까 방 청소, 빨래, 밥 이 모든 거를 다 제공해주니까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놀거나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필리핀 영어가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감안을 해야 돼요. 우선 발음은 확실히 필리핀만의 억양이 있기는 한데 사실 저는 잘 알아듣겠어가지고 수업이나 의사소통에 지장은 없었어요. 이게 걱정이 되시면 수업 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리스닝 공부를 좀 더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발음을 따라갈 걱정은 안 해도 되더라고요. 어차피 이미 어릴 때부터 발음이 굳어져 있고 이게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바뀌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필리핀 선생님들도 영어를 배워서 가르쳐 주시다 보니까 가끔 문법을 틀리실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문법 교재가 틀려가지고 선생님하고 한참 토론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걸로 물어보면서 스피킹 실력이 늘는 것 같기도 해요. 두 번째는 학원 친구들도 다 배우러 온 입장이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비슷해요. IELTS나 다른 영어 시험을 준비하고 되게 잘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는데 레벨이 낮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제 초라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제 말을 못 알아듣는 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배운 표현을 이제 써먹어야 되는데 듣는 친구가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 내용이 이제 거기서 거기인 것 같다. 그냥 많이 뱉는 연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필리핀 어학연수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K 영어 교육 쭉 받아와서 어느 정도 영어의 기초가 있고 영어 읽고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자신이 없고 부끄러워서 대화가 안 된다. 입이랑 귀가 좀 트였으면 좋겠다. 딱 이런 분들이 가셔서 영어로 말하는 거에 익숙해지고 자신감을 얻고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던 실력이 확 늘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 영어로 어느 정도 말하는 거에 자신감이 있다거나 수준 높은 대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프리토킹은 가능하시다 라면은 저는 필리핀보다는 영어권 나라로 가는 게 더 레벨 향상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 시험 준비나 생 기초 교육 있죠? 그런 거부터 시작하신다.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영어 학원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대 3개월 정도를 추천합니다. 사실 2개월이었으면 조금 아쉬웠을 것 같고 3개월이 적당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이렇게 느낀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필리핀으로 갈 거 결정했고 어떤 어학원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2주 동안 있었던 CPI 어학원에 대해서 아는 거 다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CPI의 수업 코스는 크게 ESL 코스랑 아카데미 코스가 있습니다. ESL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영어를 배우는 코스고요. 아카데미는 토익, 토플, IELTS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코스입니다. ESL 코스 안에는 또 세부 코스가 나눠져 있었는데 저희가 했던 건 제일 기본적인 제너럴 잉글리시 GE 코스였고 이 코스는 하루에 맨투맨 수업 4시간, 그룹 수업 3시간 해서 총 7시간을 들었습니다. 입학시험 결과에 따라서 레벨에 맞는 교재랑 수업이 배정됩니다. 그리고 이 GE 코스 기준으로 맨투맨 수업은 스피킹, 문법, 리딩, 리스닝이 기본이고 이렇게 작은 강의실에서 1대1 수업을 합니다. 그룹 수업은 4, 5명씩 하는 소그룹 2개, 7, 8명씩 있는 대그룹 1개로 구성됩니다. 수업은 들어보고 일주일마다 교재나 선생님을 바꿀 수가 있었어요. 저희는 둘 다 영어 본문 읽는 거에는 어려움이 없었고 이제 단어가 좀 부족하다 생각해가지고 리딩 수업을 복화 수업으로 교체를 했고 수업 몇 개는 선생님을 바꿨습니다. 수업 며칠 들어보고 나한테 어떤 수업이 맞는지 찾아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피킹 수업에서 선생님이 내가 하는 모든 말 하나하나를 이제 틀린 게 있으면 전부 다 고쳐줬으면 좋겠다 라든지 아니면 내가 말하는 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편하게 들어주고 그 다음에 크게 틀린 것만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당연히 틀린 게 있으면 피드백을 받는 게 좋지만 말할 때마다 지적을 당하다 보면은 흐름이 끊기기도 하고 성격에 따라서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런 디테일한 것들 나한테 어떤 게 맞는지 잘 찾아서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맞는 선생님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수업은 45분씩이고 수업 사이사이 쉬는 시간은 5분씩이에요. 시간표 짜는 거에 따라서 중간에 공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에 다 몰아듣고 일찍 수업을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선택사항이 있는데 평일에도 외출을 할 수 있는 베케이션? 평일은 외출이 안 되고 강제 자율학습을 해야 하는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CPI에서는 무료로 참여가 가능한 추가 수업이 있습니다. CNN 뉴스를 보면서 공부하는 CNN 수업, 발음 향상을 위한 발음 수업, 노래로 영어 배우는 팝 잉글리쉬, 선생님들하고 1대1 또는 그룹으로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SSP, 가장 인기 있는 줌바, 이렇게 부가 수업들이 있고, 그 외에도 우쿨렐레, 요가 같이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 수업이랑 헬스장, 수영장, 카페, 도서관 이런 시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심심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학원 앞에 사리사리라는 구멍가게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학원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학원 통금 시간이 있다 보니까 평일에는 멀리 나가기도 힘들어서 여기서 맥주 한잔하고, 주말에는 저녁 먹으러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들르고, 그래서 언제나 붐비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맥주가 한국 돈 1,000원대, 과자 종류도 많고 이제 라면도 끓여주는데 진짜 맛있어요. 주말에는 투어도 좀 다녀야 되잖아요. 여기저기 알아보기 귀찮으시면 학원 투어를 가시면 됩니다. 매주 공지로 막탄, 카와산, 모알모알, 오슬로 투어 신청을 받는데요. 막탄 호핑 투어 다녀왔었는데 퀄이 진짜 좋아요. 믿고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CPI 어학원의 장점을 몇 가지 얘기해보자면은, 첫 번째로 한국인 비율이 적습니다. 저희랑 같이 입학한 동기가 26명이었는데 한국인이 저희 포함해서 4명이었고, 그리고 학원 전체적으로도 비슷한 비율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인이 15에서 20% 정도 됐고, 일본인 비율이 진짜 높았어요. 한 7, 80% 정도 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어를 쓰는 점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밥이 맛있습니다. 사장님이 한국인이시라 그런지 한국 음식이 많이 나오고요. 뷔페식의 음식 종류도 다양하게 잘 나옵니다. 월요일 저녁마다 케이크류가 나오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세 번째는 뷰가 예뻐요. 파란 하늘하고 수영장, 그리고 초록색 나무, 하얀 건물, 진짜 리조트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네 번째는 세부 시내에 있어서 놀러 다니기가 좋아요. 세부에 큰 쇼핑몰 아얄라몰이 있고, IT파크, 카본마켓, 그다음에 야경 구경하기 좋은 언덕배기의 레스토랑들 다 차로 20-30분 거리라서 다니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학원에 무료 셔틀버스도 있어서 시간표 보고 이용할 수 있어서 되게 편했습니다. 단점을 꼽아보자면 시설 내부가 조금 노후됐어요. 어떤 친구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좀 예민한 건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적응이 돼가지고 어쨌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이 뻥 뚫려 있어요. 건물 1층에 있는데 벽이 없어서 그냥 밖에서 운동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너무 더워요. 매 수업마다 선생님들이 하는 형식적인 질문들이 너무 많았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 번씩 결석을 하시면은 서브티처가 들어오는데, 서브티처를 만나거나 아니면 방과후 수업, SSP 수업에서 선생님이 랜덤 배정이기 때문에 갈 때마다 선생님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필리핀에 왜 왔는지, 왜 영어 공부를 하는지 항상 물어봐요. 목요일, 금요일에는 뭐 주말에 뭐 할 거냐, 월요일에는 주말에 뭐 했냐. 그러면 매번 같은 대답을 하면서 이 짧은 수업 시간을 몇 분, 막 5분씩 같은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교재나 수업 방식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수업이 주로 책에 나와 있는 주제로 선생님이랑 프리토킹 하는 방식이 많은데, 이 교재가 조금 오래된 거기도 하고 책마다 주제가 겹치는 게 좀 많아요. 좀 더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저희는 3월 말부터 6월까지 12주간 지냈는데요. 이 시기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12월에서 2월 그리고 6월에서 8월은 방학 시즌이라서 애기들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했거든요. 역시나 이게 6월 초가 되니까 베트남 키즈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8월까지는 각국의 키즈, 가족 캠프 시즌이라고 애기들이 많아요. 시끄러워요. 네. 하반기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상반기 생각하신다면 3월에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학원 자체적으로 8월에는 썸머 페스티벌, 10월에는 할로윈 페스티벌, 12월에는 윈터 페스티벌이 아주 재밌다고 하니까 이 시즌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으로 결정을 하셨으면 한국에서 꼭 가져가야 될 것들 소개해 드릴게요. 웬만하면 다 살 수가 있는데 이제 몇 가지는 그냥 한국에서 가져가는 게 좋겠더라고요. 첫 번째로 수건 넉넉하게 챙기세요. A동에 묵으면 빨래를 주 2회 맡길 수가 있는데 기본 3, 4일 정도는 걸리고요. 비가 오거나 빨래가 밀리면 더 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돈을 추가로 내고 건조기 쿠폰을 사용을 하더라도 가끔 이틀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건이 모질라더라고요. 수건을 파는 데가 없어요. 기념품 샵 같은 데 있는 비치타월 말고는 수건 파는 걸 못 봤어요. 인당 10장씩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화장품 쓰시는 거 있으면은 그냥 다 챙겨오세요. 무겁더라도. 이제 큰 몰에 가면은 왓슨스도 있고 한국 화장품 브랜드도 몇 개 들어가 있기는 한데 한국보다 가격도 비싸고요. 올리브영에서 파는 그런 대용량 토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화장품들이 없어요. 제가 왓슨스에서 토너 하나 사가지고 써봤는데 냄새도 이상하고 이게 뭐랄까 좀 독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많이 후회했습니다. 세 번째로 송풍기 꼭 챙기세요. 크고 좋은 식당 아니면은 에어컨이 없고 뻥 뚫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프니, 사리사리 다 에어컨 없어요. 네 번째로 옷걸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 필자닷컴 컨시어지에서 개당 5페소의 대여가 가능하네요. 비용 아끼시려면 한국에서 챙기시고 가볍게 오실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컨시어지 대여 판매 리스트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 말고는 다 구매하실 수 있어요. 생필품, 식품은 아얄라몰에 있는 메트로마트로 가시고 자잘한 생활용품들은 아얄라몰 3층에 미스터 DIY 가시면 됩니다. 참고하셔서 준비물 챙겨보세요. 필리핀은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건기, 우기 시즌이 있어요. 건기에는 햇볕은 강한데 건조해서 지낼만 했고요. 우기에는, 우기라고 해서 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 건 아니고 10분, 30분 이렇게 잠깐씩 막 쏟아지다가 그치고 하는데 문제는 너무 습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습한 거 머리 물미역되는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게 비 오면은 전기랑 수도가 끊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도 안 터집니다. 두 번째, 집집마다 닭을 키우고 길거리에 개들이 많아요. 새벽 2시, 3시에도 닭들이 울더라고요. 가끔 그 동네에 온갖 닭들이랑 개들이 하울링 하는 거 들으면은 웃기고 짜증나고 그럽니다. 그래도 지금 CPI는 샤시 이제 교체 공사 중이어가지고 소음은 괜찮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제 일정을 짜잖아요. 만약에 이제 식당 1시간, 쇼핑 1시간 이렇게 잡았으면 최소로 이제 추가 30분씩은 더 잡으셔야 돼요. 지금 자리에 주문한 지 20분 됐는데 음식이 나오지 않아요. 식당에서 뭐 시키면 메뉴 나오는데 30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트에서 장 볼 때도 그 계산 줄 서는 거 최소 30분입니다. 네 번째, 교통수단입니다. 근데 학원에 무료 셔틀버스가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나 경로가 안 맞으면은 그랩, 택시, 지프니, 그 다음에 오토바이 택시 이렇게 4가지를 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랩은 편하기도 하고 제일 안전하다고 합니다. 택시도 그냥 오는 거 잡아 타면 되고 가격도 그랩보다 저렴해서 좋았는데 가끔 외국인이라고 바가지 씌우거나 엄청 극단적인 상황으로는 납치 같은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이거는 조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제일 많이 타고 다녔네요. 지프니. 이거는 노선도 꽤 많고 자주 와서 진짜 편하게 이용했어요. 지프니 이용하는 방법은 여기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택시는 위험해 보여가지고 한 번도 안 타봐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들이 꽤 타긴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은 혼자 안 하셨으면 꼭 여러 명이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치안이 좋지가 않아요. 아얄라몰 같은 큰 시설에는
입구에 무조건 가드가 지키고 있고 무조건 짐 검사를 합니다. 저나 뭐 다른 주변 친구들은 다 안전하게 지내긴 했지만 아무래도 필리핀이 위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필리핀에서 지내면서 제일 힘든 게 더위인데요. 필리핀은 전기가 민영화되어 있어가지고 전기요금이 진짜 비싸요. 그래서 에어컨을 하루 종일은 못 틀겠고 덥다 땀난다 이럴 때만 틀었거든요. 그래도 거의 뭐 하루에 10시간씩은 튼 것 같은데 12주 동안 총 요금이 1인당 15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전기요금 아끼는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A동을 선택하십시오. 저희가 B동에서 4주, A동에서 8주 지냈었는데 B동이 창문 방향이 해가 바로 들어오는 방향이어가지고 훨씬 덥습니다. A동으로 옮기고는 에어컨을 조금 덜 틀었고요. 그 다음에 선풍기를 빌리시면 됩니다. 학원에서도 빌려주기도 하는데 필자닷컴을 통해서 가신 분들은 필자닷컴 컨시어지 서비스 이용하시면 더 저렴하게 빌리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들었냐? 입학시험과 졸업시험 점수를 공개합니다. 시험은 토익하고 별도의 스피킹 테스트를 쳐서 리스닝, 리딩, 스피킹 총 3개 영역 점수가 나오는데요. 부끄럽네요. 이렇게 성적표랑 졸업 증명서를 받습니다. 저는 3 영역에서 점수가 다 올랐고요. 점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런 문제 푸는 거 말고 이렇게 입으로 뱉는 영어가 중요했기 때문에 스피킹 점수에 아주 만족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스피킹은 이렇게 레벨로 표시가 되는데 이 스피킹 레벨은 0.5 단위로 해서 총 6단계로 나뉘어 있고요. 입학시험에서는 대부분 학생들이 0.5, 1레벨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입학시험 대비 저희는 졸업시험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테스트 말고 실생활에서 제가 느끼는 스피킹 향상 정도는 처음에는 이 주어 동사만 말하는 것도 바로바로 안 되고 막 이랬어요. Many people are, many people are, 막 이랬어요. 이러면서 창피해가지고 포기하고 거의 말을 못한다 수준이었는데요. 마지막에는 막 문장 구조 막 화려하게 내뱉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머리로 오랫동안 생각 안 하고 우선 입을 연다. 팝하고 켜는 횟수가 확 줄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말은 한다. 그리고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실력 안 늘었다. 나는 그대로다 이러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다들 늘더라고요. 늡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비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비용은 저희가 여행 다닌 거 제외한 순수 학원비랑 생활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너럴 잉글리시 코스 12주 2인실 이용한 기준입니다. 1인당 비용이고요. 먼저 학원 등록비 514만 9천 원, 교재비, 그 다음에 전기 수도요금, 비자 연장비 이런 부가비용 포함한 총 비용은 한화 99만 3,360원, 밥 사먹고 놀러다닌 생활비 91만 380원 해서 12주 동안 총 쓴 비용이 705만 2,740원입니다. 이제 항공권 그리고 나머지 여행 다녔던 비용 다 포함하면 대략 1인당 8,900만 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자, 저희의 필리핀 어학연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사람마다 경험하고 느끼는 게 진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얘기들은 정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고 영어 공부뿐만이 아니고 크고 작은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뭘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구독하고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